우리 군에 잡히면 북송이 될까봐 태안 감시 카메라에 5번, 또 다른 CCTV에 3번이나 포착이 된 이 북한 남성이 동해안을 통해 남하하는 과정은 우리 군의 총체적 경계 실패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이 기순 탈북 사람이 수상한 게 그전에는 노크 기순해가지고 군에 바로 투항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숲에서 나무를 덮고 자고 군을 피해 다녔어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의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을 하면 나를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군은 믿지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한편이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의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허위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화면을 쭉 보셨는데요. 실제로 김근식 교수님, 야당의 주장처럼 국군과 북한군이 동일시돼서 이걸 정말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서욱 장관의 말 맞다나 군인들이 좀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국회에서의 답변만 본다면 서욱 장관은 이제 그분을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종합신문조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어서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저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왜 그러면 군 초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민가로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군에 있으면 좀 무서워서 그래 민가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탈북자의 저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워낙 북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여기 내려온 사람들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도 군을 무서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맞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은 좀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을 무시한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근거로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우리 정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지만 2년 전이죠. 2019년에 분명 민간인이 왔습니다만 북에서 송환을 요구해가지고 흉악범이라고 해서 다들 돌려보냈어요. 눈까지 가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돌려보낸 송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고 북한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우리 공화국을 탈취해서 가더라도 저 남조선에서는 다 너희들을 우리한테 돌려보내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북한에서 허위 선전 교육이 이번에 내려온 탈북자한테 만약에 그대로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내려와서 총까지 들고 있는 군초소에 가서 신고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의 진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게 또 특이하냐면 지금까지는 노크 기순, 그다음에 숙박 기순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군초소 가서 다 신고했어요. 다 북에서 와시했어요. 근데 왜 굳이 군초소를 벗어나려고 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19년 사건이 무언가 북한에 의해서 대대적인 선전교육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가를 향한 이유가 현 정권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린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북한의 교육이 또 먹힌 것도 있었고요. 잠시 김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에는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지를 밝혔던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지금은 외교부 장관인 정의용 장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흉악범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처리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까지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가 쌓아왔던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했던 정책을 수행하는데 아주 나쁜 선례로 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제 지적입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 잡히면 강제 북송될까봐라는 이런 관념이 2019년부터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지금 현 장관의 이런 것들로 촉발이 됐다. 이도원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 남쪽으로 왔던 그 북한 주민 가운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체제 선전에 굉장히 활용되는 게 최근에도 어떤 그 여성 탈북자가 굉장히 정치 선전에 이용됐죠. 그러나 작년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사실은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 당국이 흉악범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와 반해서 얼굴에 복면까지 씌워가지고 판문점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복면을 벗고 그 두 분들이 주저앉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도적으로 가능한 국제사회 그 비판을 하나로 받았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왜 논란이 되냐면 최근에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전처럼 어떻게 북한의 그 검찰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그 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니까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자리를 찾으면서 굉장히 생활고에 겪는다. 예. 이런 소식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저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체제가 안정되는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죠. 예. 서욱 장관의 얘기를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문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무감각 없는 건 같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얘기라는 건 서 장관 본인도 아마 잘 모르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북한군이나 한국군이나 똑같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너무 북한의 굴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할 때 김정은과 그 일당만 볼 것이 아니라 2,500만 북한 전체 주민을 다 봐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만 볼 게 아니라 북한 주민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같이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둘 다 봐야죠. 예. 이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예.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만나볼까요? 군 초소가면 북송될까봐 민가를 향했다니까. 허구한 날 뚫리고 백날 대책 마련하겠다고? 예. 볼까요? 검찰 자신에게 불리한 것도 수사의 정의다. 반대편만 파고 자신은 다 덮으면 안 된다. 예. 아직도 친조국파가 국회나 청와대에 남아있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라고 이끌어주신 분도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 피의자 전환에 수사하는 게 좋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얼굴 못 알아본 검사도 재수사하자.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떳떳하면 출석해서 소명하면 될 일을 무엇을 감추고 있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열애설이 있었는데 일단 YG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다음 주에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전에요. 이제 포털 사이트가 오늘로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기 때문에 저희 뉴스탑10도 또 다른 새로운 보석 같은 코너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납니다.